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선사하는 감독들의 고민 또한 점차 깊어지기 마련. 특히 거대한 스케일이 특징인 할리우드 영화판에서는 리얼리티라는 명목하에 실제 세트와 사람을 동원, 믿기 힘들 정도의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내곤 하는데요. 이게 CG가 아니었어? 라고 감탄하게 되는 경우부터 이걸 왜 굳이? 라고 의아함을 자아내는 사례까지. 오늘은 CG 따위 필요 없는 천조국 스케일 영화 비하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컬랩! 2016년 개봉 재즈 뮤지컬 그리고 LA를 전세계 관객들에게 각인시키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 라라랜드. 특히 이 작품은 첫 오프닝부터 남달랐는데요. 꽉 막힌 LA의 고속도로에서 수많은 댄서들이 춤을 추는 장면을 롱테이크로 보여주면서 환상의 나라 라라랜드를 제대로 표현했지요. 보통 군중들이 등장하는 다른 영화처럼 당연히 CG를 사용했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이 장면. 놀랍게도 30명의 전문 댄서와 100여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 실제 LA의 고속도로를 통제해서 촬영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라라랜드의 제작진은 이 영화가 옛날 할리우드의 고전 뮤지컬 영화들에 대한 존경을 담은 만큼 CG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의 촬영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배경이 될 고속도로는 LA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주요 루트, 해리 프레거슨 인터체인지의 진입로. 차량 유입량이 항시 어마어마한 구간인 만큼 로스앤젤레스시 당국으로부터 단 이틀, 그것도 해가 떠있는 낮 시간 동안의 촬영만이 허락되었다고 하지요. 한정된 시간, 8월의 한여름 40도에 가까운 살인적인 온도, 세찬 바람이 부는 40m 높이의 고가도로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댄서들은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2016년 한 해를 빛낸 최고의 명장면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영화는 차원이 고갈된 미래 시대를 역대급의 광기로 그려냈던 조지 밀러 감독의 2015년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입니다. 깜짝 퀴즈! 자, 이 장면에서 CG는 어디에 쓰였을까요? 정답은 짜잔! 톰 하디 형이었습니다. 저 폭발은 진짜예요. 짜란! 이 영화 속에서 쓰인 거의 대부분의 CG는 나이로비 사막의 후보정, 거대한 모래폭풍, 그리고 퓨리오사의 의수에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물론 출연진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촬영분에는 당연히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었으나 달리는 자동차 장대 위에 사람 매달아 놓기, 오토바이로 자동차 뛰어넘기, 달리는 거대한 트럭에 자동차를 갈아서 전복시키기 등등의 각종 아찔한 장면들은 CG 없이 그대로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토마디 형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스턴트 총책임을 맡았던 가이 노리스의 인터뷰에 따르면 매드맥스의 촬영은 전쟁에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영화 속 명장면 중 하나인 달리는 차 위에서의 장대 묘기 씬. 감독인 조지 밀러는 안전을 이유로 이 장면에서 CG 합성을 고려했으나 가이 노리스 이 양반은 지가 할 것도 아니면서 이걸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고, 태양의 서커스 관계자들까지 동원한 8주가량의 맹훈련 끝에 CG 없이 이 기상천외한 묘기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데 성공했지요. 그러고 보면 이 양반이 진짜 제일 나쁜 양반. 짜란. 그렇게 150여 명의 스턴트와 1700여 명의 제작진들이 장장 4달에 걸쳐서 촬영한 이 장면들은 영화 촬영 역사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강경 실사 촬영 성애자 하면 아마 제일 먼저 거론될 대표적인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건물과 비행기를 실제 사이즈로 폭파시켜버리는 것은 기본. 인셉션의 중력 왜곡, 테넷의 시간 왜곡까지 CG 없이 구현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스케일의 측면에서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인터스텔라.
그 중에서도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옥수수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의 영화 촬영은 집 따로, 배경 따로 촬영해서 그래픽으로 합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의 놀란 감독님은 이런 거 용납을 못하셔. 아니야, 이게 아니야. 결국 캐나다 남부의 텅 빈 밭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제작진은 이곳에 옥수수를 심고 장장 6개월의 시간 동안 길러내며 무려 30만 평 크기의 거대한 옥수수 밭을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었지요.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본래 옥수수 농사에 적합한 토지가 아니었기에 주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는데요. 이때 놀란 감독이 옥수수 재배 관련으로 자문을 구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저스티스 리그의 잭 스나이더 감독. 에?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짜란. 맨 오브 스틸의 지구 장면을 촬영하며 옥수수 재배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었던 그는 실제 농사 관계자들까지 연결시켜주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하지요. 재배된 작물들은 판매처와 선계약을 맺은 상태였기에 알려진 만큼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지는 못했고 원금을 회수하는 수준에서 그쳤다고 합니다. 야, 이거 옥수수 싹 걷어다가 팝콘 옥수수로 해가지고 인터스텔라 팝콘 지금 당장 저 불타고 있는 옥수수를 맛보세요 하면서 비싸게 팔았으면 짭짤했을 텐데 이거 무조건 사지 무조건. 짜란. 어쨌든 이런 자연물을 이용한 리얼리티 촬영 방식은 다른 영화 제작자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고 결국 어딘가 이상한 사례가 2021년 등장하게 되었으니 I should have gone to them. That's our job.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로스트 인 더 더스트 등 명작의 각본을 쓰며 단숨에 할리우드 탑 각본가로 우뚝 선 테일러 쉐리던. 그는 2021년 개봉한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영화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의 메가폰을 들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산불 속에서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한 소방관이 살해 협박을 받는 아이를 보호하며 생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인공의 트라우마의 근원이자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담당할 산불을 최대한 리얼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건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 감독이 내린 선택은 진짜 산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에? 제작진은 사막에 무려 36만 평 크기의 숲을 조성했고 한 번 촬영할 때마다 20그루 이상의 나무를 태워가며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이즈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 포브스 선정 땅 크기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곳 1위 서울 상암축구장과 비교를 하자면 무려 경기장 170개 분량의 숲을 불바다로 만들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그래픽에서 나타나는 리듬과 패턴 대신 실제 하는 불을 카메라에 담아내기 위해 이런 촬영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는데 가짜 숲을 조성하자 사막 한가운데 갑자기 새들과 다람쥐, 뱀과 쥐들까지 나타났다며 동물들을 태우지 않기 위해 5일 동안 쫓아내었다고 하지요. 참 이걸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짜란. 자, 이렇게 해서 할리우드 속 감독들의 스케일 있는 미친 짓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 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요즘 그래픽이 암만 좋아져도 그 배우들이 직접 상황에 들어가서 연기하고 하는 게 더 좋다잖여. 그런 현장의 것들이 살아 숨쉬는 게 다를 것이고 그 결과물 보면 알잖아요. 짜란.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두 클립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조회수가 나와 유튜브 똑같아